여러분들은 지금 인더스트리 솔루션 인사이트 웨비나 시리즈 AI 비전 편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AI 비전 편의 주제는 성공적인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비전 활용 가이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AI 동향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소개라는 주제이고요. 라운피플 윤기욱 CTO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윤기욱 CTO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CTO님,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운피플의 연구개발실을 총괄하고 있는 라운피플 CTO 윤기욱입니다. 저희는 그 AI에 대한 원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런 알고리즘들을 산업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편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주제들이 이제 AI 비전인데, AI가 뭐 아시다시피 모든 산업에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CTO님은 라운피플에서 이제 AI 쪽 관련된 기술을 이제 개발도 하고 계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라운피플의 고객사 혹은 산업 현장에서 AI에 대한 인식 정도, CTO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AI가 사실 제조 현장에 소개된 지는 꽤 오랜 기간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객분들을 만나 뵈면 어떤 단위의 공정 개선에 대한 고민보다는 회사의 전체에 있는 프로세스를 복합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라인에서 그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회사 전체 시스템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효용의 관점보다는 그걸 실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관심의 척도가 단순한 관심이 아니고, 이제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 접목을 해서 AI를 통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제조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 하는 관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라운피플에서 이제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AI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를 좀 기억을 하면서 웨비나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제 발표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십시오. 실시간으로 라운피플의 전문가분들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중심의 AI 동향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는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님 시작해 주시죠. 금일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데이터 중심의 AI를 통한 제조 현장의 AI 솔루션, 효율적인 솔루션 적용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소개 내용은 우선 간단하게 저희 라운피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AI 기술들을 제조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나비 AI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아담스라는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운피플은 2010년도에 창업을 하였고요. 창사 이래 계속적으로 비전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면서 성장하고 있는 AI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주요 제품으로는 AI 카메라 관련된 이런 카메라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로 머신 비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나비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접목한 여러 가지 스마트 비전 솔루션들이 주요 제품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창업해서 2019년도에 코스닥을 상장했고요. 올해 다시 한번 또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의 사업 분야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AI 기술,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광학 기술들을 핵심 코어 기술로 가지고 있고요. 이런 코어 기술을 바탕으로 크게 AI 머신 비전 스마트 팩토리 분야와 AI 스마트 비전 스마트 라이프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런 AI 머신 비전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대한 기술 중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크게는 뭐 머신비전 카메라들, 그 다음에 바코드 리더들, 이런 하드웨어 컴포넌트, 그리고 나비 AI 소프트웨어, 아담스, 그리고 이지디펙트라는 이런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 그 외에 이런 컴포넌트와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여러 가지 검사 시스템 솔루션들, 고객이 원하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이프 쪽은 크게 여러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인 사업부서를 통해서도 하고 있긴 한데, 메디칼, 그 다음에 교통, 스마트팜, 그 다음에 뭐 국방,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들에 관련된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라운피플은 사실 코어 기술부터 응용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코어 기술들을 바탕으로 좀 더 이제 타겟에 맞는 유연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공해드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최적의 솔루션을 또 최적의 가격으로 제공해드리는 것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R&D 중심의 강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들도 대부분 그 석박사급의 이런 R&D 중심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인력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AI 관련된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AI를 실제 어떤 그 프로젝트에 이제 적용하기 위한 이런 응용 기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특허 활동이나 지적재산권 보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핵심 기술은 무엇보다도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 능력이 바탕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개발된 알고리즘들을 실제 산업 현장에 최적의 어떤 그런 코스트를 가지고 제공하기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한 다양한 최적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최적화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은 그 고객의 요구 사항들, 뭐 퍼포먼스 중심이냐, 아니면 뭐 코스트 중심이냐, 아니면 어떤 간편한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 중심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자체적으로 최적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이런 AI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AI적인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편의 기술들, 그 다음에 UX 관련된 그런 개발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딱딱한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이런 AI 연구 동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AI는 2010년도 그러니까 뭐 거의 연구된 지가 한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학계에서 연구가 되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연구 개발들이 새로운 이런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들 실제 효용성을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점차적으로 이런 모델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의 연구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오픈된 데이터셋, 정해진 딱 데이터셋들이 있고 이런 표준화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내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모델이 정말 최고의 성능을 낸다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어떤 시티스케이프라는 그런 데이터셋의 예시인데, 저런 시티스케이프 예시에 대해서 우리는 정해진 이런 데이터셋의 뭐 80 몇 프로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연구가 활발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에 대한 그 성능은 극적으로 발전하지만 실제로 이 모델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헤비한 어떤 하드웨어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극한에 도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활용성이라는 측면으로 연구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뭐 비지도 학습, 뭐 반지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어떤 학습 방법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XAI라고 해서 사용자가 이런 AI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쪽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데이터를 또 AI 모델에 어떻게 적용해야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의 어떤 기술들, 코어 기술은 많이 이제 세츄레이션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또 실제 필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연구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초기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분들한테 이제는 AI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AI를 실제 라인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어떤 AI에 대한 그런 시합, 컴페티션이라고 하면 정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을 극한으로 이제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쪽이었다면, 최근에는 또 정해진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만 조작을 해가지고 이 모델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끌어낸다 하는 그런 또 컴페티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즈넷에 대해서 이제 모델은 고정했지만 뭐 10,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레즈넷을 학습을 시켰을 때 주어진 미션을 누가 가장 높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런 어떤 정반대 이런 컴페티션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AI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발을 맞춰서 저희도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이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정리하자면 이제 결국 AI는 모델과 데이터의 이제 결합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델을 집중할 것이냐, 데이터를 집중할 것이냐, 당연히 둘 다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제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모델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도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떤 주요한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데 또 오히려 데이터를 임프루브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그런 실험들이 많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AI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AI 프로젝트 해야 되면 데이터를 막 수집하는 것부터 하는데, 데이터는 많은데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아졌을 때 또 어떻게 이거를 그 레이블링해서 실제 AI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려면 이 AI 모델에 맞는 데이터셋이 제대로 레이블링된 형태로 이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마다 실제로 이제 그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에는 뭐 보통 이제 AI 기업들이, 저희는 이제 AI 모델에 대한 기술들을 갖고 있지만
데이터는 사실 고객분들의 것이고 고객분들의 이제 도메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고객분들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이제 드렸었는데 사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솔루션을 드려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그 흔히 접하시는 사례들을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POC 많이 하시는데 POC 하시면 보통 데이터가 이제 매우 적은 경우에 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나중에 실제 이제 양산을 적용하게 되면 양산 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런 뭐 50장 이하의 어떤 이미지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불성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쨌든 주어진 환경이니까 AI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다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게 또 한번 적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 뭐 한번 양산 적용하게 되면 뭐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 양산의 수량은 뭐 이미지 데이터로 치면 보통 뭐 한 수십만 장의 데이터들이 손쉽게 하루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적용하고 많은 그런 속성의 이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AI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가 데이터를 이제 모으게 되고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데이터가 많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 뭐 분석하고자 하는 정보에 맞춰서 골고루 그리고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의 편차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이제 뭐 편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부닥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처리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데이터의 일관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보통 이제 그 어떤 도메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은 라벨 정보를 뭐 아무나 이제 생성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라벨 정보를 생성하더라도 또 항상 뭐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결국 일관성의 문제가 나중에 AI의 그 성능과 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쪽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항상 고민하시는 문제이시기도 하세요. 이 AI라는 것들은 결국 학습에 의한 그런 알고리즘인데 만약에 학습이 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작은 양의 POC를 가지고 초기에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제 현장과 미스매치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도 또 맞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그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결과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동안 이제 모델에 중심했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 현장에서 손쉽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뭐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이런 유형들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저희가 저희 솔루션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AI가 결국은 뭐 개발자가 개발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적용하는 거, 디플로이를 하는 거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툴들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데이터 관점에서 또 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중심의 이런 AI 기술로 다양하게 데이터를 생성하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아웃라이어들을 분석해서 이것들을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결국은 최적화된 모델하고 같이 조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AI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 오면서 초기에는 뭐 유관 검사 대비, 룰 기반 검사 대비 AI 기술이 가진 이런 장점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는 뭐 많이 보시는 그런 딥러닝 기술들 대비 저희가 또 더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은, 저희의 강점은 이런 데이터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 응용 기술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좀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거는 데이터셋의 재활용 관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셋을 또 재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프로젝트 하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어떤 조금 요구사항이 바뀌게 되면 이 데이터를 사실상 폐기하고 또 새롭게 수집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정말 쉽게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개발 기간에 그런 증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도 이력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미지 데이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셋 내부의 이미지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같이 저장을 해서 이런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의 이력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이번 나비 5.0에는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모 영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메타데이터를 이미지를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메타데이터도 같이 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이런 어떤 엑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별도의 이제 컬럼들을 쭉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속성들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속성을 기반으로 향후에 뭐 엑셀에서 필터링 하듯이 특정 데이터 중심으로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팅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의 그 데이터의 서브셋만 또 추출해서 그 서브셋만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손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메타데이터, 데이터셋의 이력 관리, 그래서 재활용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의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의 그런 특이치, 학습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최대한 학습 효율을 높일지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데이터들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판단한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현재 AI가 보기에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하고 자기가 좀 자신이 없는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OKNG 이렇게 AI가 OK인지 NG인지 판정해서 그걸 맞췄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거기를 한 번 더 들어가면 이게 OK를 판정하는데 뭐 99%의 신뢰도로 판정을 했는지 아니면 OK를 판정했는데 51%의 신뢰도로 판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드려서 이것들은
다시 이제 데이터를 재활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특정 유형의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를 사실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새로운 유형이라는 거에 부딪힐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저희는 이제 액티브 러닝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 이런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판단한 그런 알고리즘 중에 판단한 이미지 중에 좀 신뢰도가 적은 데이터가 있다, 아니면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학습한 데이터와 전혀 다른 이런 뭐가 벗겨진 이런 유형의 이제 데이터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면 실제 이제 AI를 적용하고 데이터가 막 수만 장이 쏟아지더라도 그 수만 장을 사람들이 다 일일이 보고 찾아내서 그 중에서 데이터를 골라내는 게 아니고 이런 AI가 주는 지표만을 가지고 데이터를 골라내도 충분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테스트한 결과를 놓고 보면 특정 수치의 정합성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한 2.4배 정도의 적은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도 빠르게 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데이터가 많아지면 결국은 쫓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넣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동일한 데이터 수를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했을 때와 그냥 무작위 랜덤으로 학습을 했을 때는 결국 미검률 수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낮은 그런 미검률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가 쌓이더라도 수렴의 속도에도 결국은 차이를 주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모델의 어떤 그런 정확도의 측면도 있지만 그 레이블링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레이블링의 그 작업량이 사람이 결국 해야 되는 건데 그 작업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관련된 설정들이 다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이제 어떤 기준 값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돌고 있는 데이터들의 신뢰도 분포 구간을 이제 비주얼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해서 정말 이제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높은 신뢰도로 판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안정적으로 돈다는 거를 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신뢰도가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현재 적용한 AI 모델이 아직은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AI 모델이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AI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손쉽게 현장의 어떤 AI의 그런 상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반지도 학습이라는 기술로 보통 이제 지도 학습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긴 하는데 또 레이블링 되지 않은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또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양품 분량을 떠나서 그쪽 지금 이 프로젝트 도메인에 맞는 어떤 특징들을 AI 모델이 학습을 하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막판에 이제 99%에서 99.2%, 3% 이렇게 0. 몇 프로씩 극한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도달했을 때는 또 이런 학습 방식을 또 사용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높은 그런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이 또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모델의 중요성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의 중요성은 사실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모델의 성능이 이제 좋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데이터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나비 5.0에 적용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최신 기술들을 많이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을 실제로 도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그 어떤 이러한 그 왼쪽에서 보듯이 저런 분량을 잡아낼 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유사한 어떤 다른 특성에 의해서 사이드 이펙트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쉽게 이제 과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과검적인 요소를 생성해내는 게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튜닝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는 또 모델에서 커버를 함으로써 정말 딱 그 모양은 비슷하거나 색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성이 비슷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특성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런 과검 요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모델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한 이번에 저희가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 이제 평가나 이런 벤치마킹 테스트 이런 부분들도 저희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러한 그 어떤 모델 자체 성능이 또 고민되시는 그런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이제 아까 초기에 잠깐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이제 편향, 또 이제 편차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데는 결국은 또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뽑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를 또 인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기존에는 이제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증강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그 원본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 지금 제가 소개드리지는 않았지만 저희 툴킷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산업용의 특성, 산업의 특성에 맞춰서 제조 현장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증강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원본 자체를 생성해내는 그런 기술들도 이번에 저희가 개발해서 이제 POC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모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지디팩이라는 그런 툴이고요.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원본의 어떤 그런 디팩 이미지가 있으면 그 디팩을 가지고 다른 형태, 다른 위치, 또 뭐 여러 가지 수량을 바꿔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족한 부분들, 특정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이런 어떤 편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역시 AI 모델이 더 그 성능이 좋아지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펙 그 이미지가 부족할 때 이제 추정한 어떤 영역에 대한 정보가 좀 러프하게 디펙 주변을 크게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디펙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 수량을 늘려서 이제 계속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그 정확한 디펙의 영역만 잡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동작되는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분량 이미지에 대해서는 학습이 된 상태고요. 지금 하는 작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분량을
지정하는 거고요. 그 앞서 생성한 그런 레이블 정보에 따라서 분량들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분량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블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왼쪽은 이제 생성된 이미지, 오른쪽은 이제 그 생성하기 위해서 학습한 그런 원본 이미지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원본의 특성들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형태로 딥팩을 생성해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초기에 POC를 할 때 데이터가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서 한 5가지의 유형의 분량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흔히 부닥치는 문제가 한 유형 데이터는 100장인데 한 유형의 데이터는 뭐 1장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이런 유형을 임의로 이제 늘려가지고 POC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마지막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양산하기 위해서 뭐 99% 이상의 어떤 성능을 내는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데이터가 다른 유형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유형의 이제 데이터들을 또 늘려나가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AI를 개발을 하고 이 모델을,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까지의 그런 핵심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그런 고려,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AI 모델이, 똑똑한 AI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러한 AI의 적용 후에 또 다시 이제 반복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프로젝트, 그 다음에 회사 전체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통합적으로 그런 AI 에 최적화된 이런 플랫폼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개발하는 과정이 프로젝트가 수립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POC가 끝나게 되면은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현장에 적용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AI라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로 제조 현장의 어떤 공정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AI 모델을 계속 이 변화된 조건에 맞춰서 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을 한 번 배포되고 나서 어떤 AI 전문가가 관리하지 않고 제조 현장의 관리자가 관리를 하시더라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하는 그런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 플랫폼의 이름은 이제 아담스라는 이제 플랫폼이고요. AI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화된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온프레미스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서버 기반, 웹 기반 시스템으로서 어떤 그 사용자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구축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패키지의 종류로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에덴 툴, 그 다음에 협업을 위한 트리 툴, 그 다음에 모델을 실제 학습하고 평가하기 위한 이브 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를 하기 위한 스네이크 툴, 그리고 전체적인 AI 개발 프로세스를 더욱더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한 MLOps의 어떤 성격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이런 유니버스 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요 툴은 이제 정식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마지막 테스트 내부적으로 이제 안정화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툴은 결국은 AI 프로젝트가 점점 전체의 어떤
그 하나의 제조 그 공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정 혹은 여러 공정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그 어떤 중앙 집중된 그런 관리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저희도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나비 툴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포를 위한 거라면 이 아담스 툴은 전체를 관리하고 그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특성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도 그 중앙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특정 프로젝트의 데이터들을 이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인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서버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내부에서 또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데이터들을 다 구조화해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속성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셋의 서브셋 구성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툴은 당연히 이게 이제 웹 기반 서버 기반이다 보니까 여러 작업자들이 동시에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어떤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 프로젝트에 여러 사람들이 본인의 이제 권한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본인이 어떤 레이블링한 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또 관리자분이 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돌되는 거에 대해서 보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자체도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부닥치게 되는데, 그런 일관성을 특정 이제 가이드를 항상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그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레이블링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오토 레이블 관련된 그런 기술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속 관리 부분이 되겠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액티브 러닝 기술을 통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AI 모델의 현재 상태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또 적용을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 일종의 이제 어떤 그 MLOps, DevOps 이런 툴들처럼 지속적으로 이 관련된 모든 그 절차화된 부분들을 자동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없이 많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학습할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업자분은 검수만 한번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선정 정도 작업만 하게 되면 또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 모델이 지속적으로 이제 뭐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 간격으로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일리로 학습한다든지 해서 매번 이제 어떤 모델의 그 변화 상태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조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뭔가를 대응해야 될 때, 그 다음에 갱신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데이터 수집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학습된 모델을 골라서 적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이 툴이 알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시각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막 돌아가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평가하는 AI 모델 평가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정보 이력을 쭉 쌓게 되고요. 이런 그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작업 어떤 그런 레시피 정보에 맞춰서 특정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다가 어느 일정 수량이 도달하면 새롭게 이제 학습셋을 갱신해서 트레이닝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학습 모델이 평가되고 쌓이게 되면 그 작업자분들은 그냥 어떤 특정 모델을 선택하는 순간 학습셋도 갱신되고
그 다음에 배포할 모델도 갱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강점이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그 DB의 이력이 남게 되고 이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화면으로 구성을 해드림으로써 그러니까 제조 라인에서 쉽게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셋의 자동 수집, 그 다음에 이슈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점입니다. 뭐 흔히 이제 초기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게 룰 기반 알고리즘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스레이숄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 값들을 임시로 조정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대응을 하고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근데 AI는 이제부터 데이터 수집해서 학습하면 뭐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예측을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일부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델을 선정하는 즉시 뭐 어떤 데이터가 수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지금 문제를 야기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이력도 이제 추적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AI의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그 제조 현장 작업자들이 하셔야 되는 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링하고 그거를 검수하고 트레이너를 돌리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이런 단위의 그런 툴킷들을 이용해서 일일이 다 하셨던 거를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결국은 이미지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 있는 것들을 이제 일부 조정을 해준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학습된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모델을 배포할지 이렇게 결정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적은 어떤 작업자분들이 이제 많은 AI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의 소프트웨어가 뭐 당연히 이제 모델 측면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정말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데이터 관련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는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 지금도 이제 다양한 어떤 아웃라이어 분석,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액티브 러닝 이런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현재 적용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 해보면서 많은 효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많이 이제 저희 툴을 사용해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저희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많은 도움들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조 쪽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AI 프로젝트를 많은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실패 사례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성공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니면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느냐 뭐 다양한 뭐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CTO님이 보시기에 어떤 팁을 주자면 제조업체들이 AI 프로젝트를 할 때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가려면 이끌려면 네. 어떤 팁을 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 단계를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됐지만 평가를 한다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대로 이 프로젝트에서 범위로 잡고 있는 그 데이터 범위에 맞춰서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평가하는 데이터들이 정말 유의미한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뭐 변별성이 없는 그런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혀 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어서 잘못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그렇게 힘들게 이제 가시더라도 또 저희 이제 고객분들을 보면
잘 또 이제 유지되는 고객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그렇죠. 고객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뀌는 상황에 맞춰서 또 어떻게 이 AI 모델을 잘 변경을 시켜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항상 고민을 같이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멘트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는 이런 AI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온 지 벌써 5년이 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동향, 그 다음에 고객분들의 그런 보이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솔루션에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녹여내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인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비전 활용 가이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비 AI와 라운피플에서 제공하는 아담스가 아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윤기혁 CTO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